그 선택하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우선 인턴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인턴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를 고민했었는데, 인턴하고 난 후에는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잡고 계속 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를 잡고 늘어졌던 건 어떤 거를 하셨어요? 제가 인턴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과제라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엑셀 행이 53,000개인데 그걸 3일 동안 다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냥 법만 아는 게 아니라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퇴근한 후에도 프린트로 뽑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출근한 다음에 그걸로 엑셀 파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아무리 짧은 기한이지만 나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써먹어야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어떤 점들을 어필하셨어요? 제가 열정을 내세웠었는데요. 사실 회계팀에서 면접을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100이면 100 다 꼼꼼한 만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형식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을 내세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하던 일만 하고 집에 가야지 약간 이런 식인데, 회사를 위해서 특급 같은 경우에서는 세입공제를 얼마나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다 분석을 해서 값을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저희 CEO분도 마지막 임원 면접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 최근에 세법 관련한 그 지식과 접목해서 솔루션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공백기를 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공백기는 무조건 물어봐요. 정말 100이면 100 다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수험 기간이 길잖아요. 그거를 그냥 어필하시면 돼요. 왜 시험을 떨어지는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오래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습니다. 최근까지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공백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취업 과정에서 또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으신가요? 취업 과정 중에서는 제가 인턴을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겪으실 분들을 위해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면접까지 가서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못나서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안 맞아서 나랑 그래서 떨어뜨린 거구나. 어차피 들어갔어도 금방 나왔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좀 멘탈 관리 차원에서 도움도 많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제가 제 동생한테도 많이 조언을 하는 부분인데 좀 흥당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매일 당장 면접이 있어도 오늘 하루는 4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할 때 좌우 하나는 꼭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도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곳들에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떨어져도 내가 오늘 쓴 곳에서 나를 붙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보니까 오히려 좀 힘든 게 많이 사라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이후의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취업 이후에는 갑자기 취준생의 삶에서 또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적응이 좀 필요했는데 주변 어른들이나 팀장님 아니면 선배님들 얘기를 정말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계속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아직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회사에 이제 첫 출근을 하시면 보이는 모두에게 다 90도 인사를 하면은 이게 속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가 돌면은 나중에 회계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때나 요청 드릴 때 굉장히 선뜻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산 자료라든지 증빙 자료를 좀 요구할 때가 많은데 무조건 인사를 90도 인사를 하셔라. 전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오시는 다른 팀 팀장님들이 쟤는 아직도 90도 인사를 하네 이러세요. 그런데 되게 웃으면서 저를 기억을 해주시니까 제가 일하기에 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꿀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은 사실 좀 되짚어 봤어야 했었는데 초반에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업무이지만 회사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매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 세무 지식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직무로 취업을 했었어도 회계팀으로 이직을 약간 고려해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능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 시험을 내년에 합격할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이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업무 합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할 필요성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직무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세무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예전에 회계사 공부했던 경험이 세무사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범위가 경제학이 빠지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일 때는 좀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식도 더 빨리 취득하는 것 같고 뿌듯함도 들고 업무에서도 도움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그만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타임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포기하고 시즌을 하는 게 낫지 않니? 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 가치관이 그렇게 뒤처진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나? 라고 생각하시면 미련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해보시는 것도 인생에 정말 큰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다음에 다음 진로를 탐색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일단 무작정이라도 하루에 한 개씩 써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매일은 못 쓰더라도 일주일에 4개 정도는 꼭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쓰시다 보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자격증들을 딴 다음에 점점 합격률을 높여가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도 절약되고 본인한테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사라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스스로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하고 그만두면은 세상 내가 제일 뒤처지는 것 같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하시고 효도로 갚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일 힘들 때니까 본인 스스로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 생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좋은 소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좋게 나아가시면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수험 생활을 겪었으니까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이제 살아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장점을 알아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손을 내미는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